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누구보다 청산유수입니다. 계획도 많고 꿈도 크고 할 말도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대단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늘 이유와 핑계가 넘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아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민준 씨는 몇 년 전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 현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식이는 그때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이 사업 진짜 대박이야. 너도 같이 해. 내가 책임진다. 민준 씨는 현식이를 믿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사업 계획을 짰고 인맥도 소개해주고 작은 도움이지만 돈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도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식이는 다른 친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거였다. 이런 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살면서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절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 번지르르 하고 미래 이야기를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논어하기 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하고 표정을 좋게 꾸미는 사람에게는 어진, 즉 진정한 인간다움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악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말이 뒤따른다. 반대로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은 공자의 기준에서 군자가 아닙니다. 함께해선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사람 진지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1. 약속의 크기와 실행의 크기가 반비례한다. 말이 클수록 행동은 작아집니다. 이번엔 진짜야가 반복될수록 신뢰는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큰 말로 덮으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2. 잘못의 원인이 항상 외부에 있다. 일이 안 풀리면 늘 시장 탓, 상황 탓, 타이밍 탓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탓하는 날이 옵니다. 3. 첫 만남부터 지나치게 친밀하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과도하게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경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쌓이면서 깊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깊을 수 없습니다. 4.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부탁할 때는 감사하다가 도움이 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도움을 받는 쪽이 권리처럼 여기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지속될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5. 그 사람과 있고 나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소모된다. 딱히 싸운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유독 피곤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느끼는 소진감은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미 쏟아부은 것들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져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시간을 썼고 돈도 썼고 감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면 그게 다 날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쓴 것은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소모되느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나쁜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자신이 그렇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공자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곧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행동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지난 6개월, 1년을 돌이켜보세요. 그가 한 말 중에서 실제로 지켜진 것이 몇 %입니까? 이 숫자가 낮다면 앞으로도 낮을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단호하게,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게. 관계를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움 요청에 항상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셋째, 가까이 두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할 벗을 고를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라.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당신의 5년 후입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 제가 드리겠다고 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행동보다 항상 앞섰던 것 같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이상하게 지쳤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도구는 시간입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신 삶에서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관계 하나를 떠올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오늘 결정해 보십시오.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단지 그 선택의 대가는 당신이 치러야 합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아셨으니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